옛날에 입던 옷을 열에 20해가 지나도록 그대로 챙겨 입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까닭이 궁금해지는 때가 찾아오죠. 살다 보면 어느 시점, 특히 60해쯤 넘어갈 무렵부터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참된 값어치의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그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옷을 꿋꿋이 입는 분들의 삶이 돋보이곤 합니다. 이분들은 흘러가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옷을 새삼 귀하게 여기며 몸을 따스하게 감싸는 그 한 벌 한 벌에 깃든 이야기를 소중히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네는 흔히 옷이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고들 해요. 옷은 몸을 가려주고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멋, 그리고 버릇이나 습관까지 드러내곤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새 옷을 사는 일이 참 손쉽게 바뀌어서 사자마자 바로 다른 옷에 눈길이 가고 산 옷에 달린 꼬리표조차 못 대고 또 새 옷을 들이는 경우도 적잖이 보입니다. 그와 달리 한 벌을 10년, 20년 넘도록 붙들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옷이 낡아 빠지거나 헤어져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껴 입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째서 저분들은 저렇게 오래된 옷을 놓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연스레 생겨나죠. 살펴보면 그렇게 옛날 옷을 오래 입는 분들은 몇 가지 공통된 빛나는 면모가 있어요. 먼저 삶이 몹시 힘겹고 돈이 넉넉지 않아 오래된 옷을 붙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살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옷이 헤어지고 색이 바랬어도 새로 살 형편이 안 되니 있는 옷을 어찌해서든 고쳐 입고 또 입어요. 유행에 맞지 않는 걸 신경 쓰기보다 그냥 그 옷이라도 있으니 추운 날 몸을 덜 시리게 버틸 수 있다는 데 더 큰 뜻을 둡니다. 아직도 어려운 집안들이 많다 보니 부모가 입던 옷을 아이가 다시 입고 아이가 또 자라면 그 아래 동생이 이어받아 입고 하는 식으로 한 벌 한 벌이 마치 땀과 애씀이 배인 보물처럼 전해지기도 하죠. 어떤 분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입던 옷을 아버지가 곧게 빨아 다시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흔히 세상을 떠난 분의 옷은 태워 없애야 한다고들 하지만 정말 살림이 빠듯할 땐 그마저도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 결국 남은 옷을 다듬어 계속 입습니다. 그 한 벌 한 벌이 애틋한 수고의 자취라 여기기 때문이죠. 또 옷 한 벌에 깃든 지난날의 감정을 놓지 못해 오래 간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아껴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옷이 살아온 나날의 흔적과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몸을 바쳐 일한 뒤 제대를 맞이한 분들이 어느 특별한 날에 군에서 입던 옛 옷을 다시 꺼내 입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옷빛이 바랬더라도 그때 스스로를 되살리는 기분이 들고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도 그 옷 너머로 묵직한 뿌듯함과 빛나는 걸어온 길을 느끼며 우러러보게 돼요. 반면 공장에서 일하던 일꾼분들도 오랜 날 곁에 두던 옷을 특별히 여겨요. 가슴 졸이며 일하던 시절을 함께한 그 옷은 그냥 몸 가림이 아니라 그 시절을 곁에서 함께해준 친구 같은 셈이니까요. 그리고 학교 다닐 적 친구들과 다시 만나 즐기는 모임에 예전 교복을 입고 오는 이들도 있죠. 그 교복을 보는 순간 함께 웃던 목소리나 작은 장난, 순수했던 꿈이 얇은 빛으로 되살아나곤 합니다. 또한 부부가 혼례 때 입었던 옷을 평생 곁에 두면서 달콤했던 젊은 날의 뜻깊은 순간들을 돌이켜보는 분들도 있지요. 군복이든 일옷이든 교복이든 혼례 때 입은 옷이든 그 옷들 속에는 한 사람의 삶과 함께 해온 이야기가 깊숙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또 다른 까닭 가운데 하나는 처음부터 견고하고 좋게 짜인 옷을 골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값싸고 빨리 헤어지는 옷을 여러 번 사느니 차라리 튼튼하고 깔끔한 옷을 마련해서 두고두고 입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기는 분들이죠. 잘못 만든 짧은 옷은 몇 해 못 가서 해지거나 줄이 트거나 몸에 안 맞게 흐물흐물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옷을 고를 때부터 길게 볼 줄 아는 분들은 너무 튀는 모양새보다 오랫동안 봐도 질리지 않을 수수한 옷을 택하고 잘 잦은 밥처럼 오래오래 입을 걸 헤아립니다. 이것은 그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슬기이자 스스로를 꾸리는 똑똑한 버릇이기도 해요. 그리고 몸가짐을 잘 보살펴 오래된 옷이 여전히 잘 맞도록 유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30해, 40해를 넘기다 보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몸이 여기저기 넓어지고 예전 옷이 잘 안 맞아지는 일이 흔하죠. 살이 갑자기 붓거나 배가 나오면 맞는 옷을 찾기 어렵고 결국 새 옷을 자주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을 내리 같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은 늘 몸을 살피고 살을 덜 찌우도록 먹고 움직이기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가꾸려 애쓰고 마음가짐도 따잡으면서 몸무게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얼른 잡아주죠. 이렇게 자기 몸을 꾸준히 돌보니 그 옷들이 수십 해가 지나도 몸에 잘 맞게 유지되는 겁니다. 결국 몸가짐과 먹거리, 움직임을 다잡는 습관이 오래된 옷을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게 하는 셈이죠. 이건 그저 옷에 잘 맞는다는 걸 넘어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로 빚어낸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한편 무엇을 걸치든 자신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오래된 옷을 입으면 남의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반대로 전혀 개의치 않는 분들은 오히려 더 밝고 당당합니다. 화려한 새 옷이 아니어도 사람의 참된 값어치는 옷에 달린 게 아니라 마음씀과 새로운 발자국 그리고 다듬어진 말투나 배움길에서 비롯된다는 걸 잘 아니까 굳이 유행하는 것만 고집하지 않죠. 오랫동안 입어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고 손질하며 스스로를 가꾸면 담백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멋이 풍겨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이들과 헛된 견주기에 매달리지 않고 내면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옷을 걸쳐도 멋스럽고 남들에게도 진정한 삶의 길은 옷 모양새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거리를 안겨줍니다. 더 나아가 슬기롭게 아껴 쓰면서 버리는 걸 줄이고 싶은 마음에 낡은 옷을 차마 내다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찍이 예 현인이라 불린 분들이 멀리 내다보는 아껴 씀이야말로 다음에 올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둘레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분들은 형이나 누나가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받고 밖에 입고 나가기엔 좀 허름해진 옥도 안에 껴있거나 다른 용도로 다시 써가며 한 벌에 10회 가까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헛된 버림을 줄이고 오래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살림이 넉넉해도 굳이 새 옷을 잔뜩 사두르기보다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옷들을 더 귀히 여깁니다. 옷의 비싼 값보다는 그 옷인의 삶에서 어떤 정이 깃든 물건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열에 20해 넘게 같은 옷을 붙드는 분들은 보통 50해나 60해를 지나온 분들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려웠던 때를 겪으며 자랐기에 아껴 쓰고 오래 쓰는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요. 빠르게 달려가지 않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걸음을 살림 곳곳에 녹여내면서 옷 한 벌에 수민 참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잘 고르고 잘 챙기고 그 가치를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셈이죠. 그리고 60해를 넘기면 왜 이분들이 낡은 옷을 계속 껴안고 사는지 그 속뜻이 더욱 가슴에 다가옵니다. 그건 그저 돈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건과 스스로에게 깃든 이야기를 제대로 바라보고 우리 둘레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눈길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옷을 유행만 따르는 장식이 아니라 삶의 한 토막으로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어 나이 들었을 때 슬기로운 이들이 자식에게 좀채 꺼내지 않는 몇 가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고 살림 동아리와 함께 잔잔한 나날을 즐기며 곁에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삶에서 배운 깨우침을 전해주곤 하죠. 하지만 그때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도 하고 때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나 차지에 휩쓸려 그냥 내뱉어버리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살림 안에서 거리를 생기게 하지 않으려면 굳이 참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녀들끼리 견주며 편들거나 치우친 말을 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자식들 앞에서 너는 동생보다 못하구나라든지 형은 정말 뛰어나구나 하는 말은 듣는 아이 마음에 나는 뒤처지는가 하는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생각이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툭툭 내보내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일부 자식만 유독 칭찬하고 다른 아이가 숨은 곳에서 힘쓴 부분은 못 보고 지나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말도 여러 해가 지나면 형제들끼리 틈이 벌어지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어버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런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형제 살림끼리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일도 적잖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어른들은 말과 행동을 건사하며 아이들 각자가 가진 좋은 점을 고르게 알아주고 북돋아줍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껴주면 아이들은 마음 한편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기둥이 튼튼해집니다. 또 짝지에 대한 못마땅함을 자식들 앞에서 내뱉는 것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저 사람은 집안일도 통 못해라든지 당신 엄마는 툭하면 심술을 부린다 같은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해버리면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그 짝에 대한 우러름이 사라질 수 있고 아이들은 자칫 결혼이나 짝을 맺는 일에 좋지 않은 선입견을 품게 될 수 있어요. 어버이는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존재이니 짝지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아이들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풀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오래 산다는 건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 감싸주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만큼 힘들었던 건 우리 윗세대 탓이야. 같은 식으로 지나간 세대에 대한 못마땅함을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똑같이 뭔가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해도 된다고 배울 수 있죠. 또 윗세대를 함부로 헐뜯는 말은 아이들에게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경외심까지 앗아갈 수 있어요. 옛 어른들의 고생에 대해 나쁜 말만 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은 더 넓은 마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이는 이미 지나간 걸 바꿀 순 없어도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험한 기억보다는 그 안에 담긴 버팀과 깨우침을 아이들과 나누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지요. 결국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저 쉬는 때만 되는 건 아니고 거꾸로 우리 아이들과 그 아래 손주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심어줄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치우친 말이나 못마땅한 말, 그리고 윗세대를 탓하는 말들은 가족 사이의 끈을 상하게 하거나 아이들의 인생을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의 정다운 마음과 격려, 그리고 함께 이어지려는 뜻을 담아내 보세요. 그것이 살림 동아리 안의 화목함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귀한 씨앗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풀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1이라 적어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2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여기 함께하기 누름 단추를 눌러주시면 언제든 새 소식을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